일일이 검색할 필요 없이 영상 하나로 이해하는 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지금부터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 계약 단계별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죠. 오늘은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예비 세입자분들을 대상으로 저 허그챗봇 시 계약 전 유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시세 및 적정 보증금 수준 확인하기. 두 번째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세 번째로 건축물 대장 확인하기입니다.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셋집 시세와 적정 보증금 수준을 알고 싶어요. 집값과 보증금을 꼭 비교해야 하는 이유는 주택 시세와 비교하여 적절한 전세 보증금으로 계약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과 근저당 등의 건물에 존재하는 전체 채무액의 합이 집값의 80%를 넘는다면 조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택 시세가 10억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이 5억 원일 경우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2억 원이면 해당 주택의 적정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주택 시세의 80%인 8억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 5억 원과 선순위 보증금 2억 원을 합한 값인 7억 원을 뺀 값, 즉 1억 원 이하가 적정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게 좀 어려운데 더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 안심전세 앱의 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 기능을 추천드립니다. 안심전세 앱 접속 후 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 전 주택의 매매 시세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예정 보증금과 건물에 존재하는 채무액 등을 기입하면 적정 보증금과 주택의 위험성을 안내해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약 전 꼭 봐야 할 이것. 그것은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예요. 등기부 등본에는 건물의 면적, 형태, 집주인 정보, 근저당 및 압류 등의 선순위 관계가 종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등기부 등본을 위조하는 사례가 있으니 꼭 계약 직전에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봐도 어렵던데 어떻게 확인해야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있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부에는 해당 건물의 기본 정보가 나오니 계약서와 동일한 주택인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집주인이 맞는지, 신탁, 압류와 같은 내용이 적히지 않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과 같은 건물 내에 존재하는 선순위 채권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제부, 갑구, 을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1명, 세입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을구에 나오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의 여부 역시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만으로는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없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체결 내역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받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 혹은 전체 세대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동사무소에서 받아 함께 대조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협조가 어렵다면 선순위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이런 주택의 경우 계약을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갑구에 신탁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실제 소유주를 알 수 없어 권리관계 파악이 어려우니 가급적 계약을 피하거나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계약 전에 꼭 봐야 할 이것은 건축물 대장에서 불법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 여부 확인하기예요. 상가와 같이 주택이 아닌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위반,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이러한 건축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번거로운데 등기부 등본 내용과 불법 건축물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회 후 해당 주택이 무허가 및 위반 건축물인지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 등본 정보 확인 후 안심진단하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권리침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후 부동산 권리관계가 변동되면 알림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으니 아주 유용하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알 수 있으므로 꼭 이용해보세요. 지금까지 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2편에서는 안전한 계약을 위해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소유자 및 대리인을 확인하기와 두 번째,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세 번째,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하기. 네 번째, 특약사항 작성.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 전 재확인까지. 이 5가지 중 먼저 계약을 진행할 집의 임대인에 대한 유의사항부터 같이 확인해 보아요. 계약할 때 집주인이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인 임대인의 신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죠. 임대인 신분증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의 임대인 정보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비교해주세요. 만일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왔다면 유의사항이 있나요?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하여 동일한지 체크하고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잠깐, 내가 계약하려는 임대인이 전세 사기 범죄에 연루된 악성 임대인인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그럴 땐 걱정 말고 안심전세 앱을 통해 조회해보세요. 안심전세 앱에 접속해 임대인 정보 조회 버튼을 클릭 후 악성 임대인을 조회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국세는 전국 세무서, 지방세는 전국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세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지참해야 열람이 가능하지만 계약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혹시 조금 더 쉽게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안심전세 앱으로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임대인 정보 조회 버튼 클릭 후 임대인 정보 조회 동의를 요청하면 임대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전송돼요. 임대인이 본인 인증 후 조회 동의를 해주면 국세 및 지방세 세금 체납 여부와 보증금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임대인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안심전세 앱을 꼭 활용해보세요. 다음으로 공인중개사가 안전하고 전문적인 사람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중개업소가 개업 신고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로 위장한 중개보조원은 아닌지 반드시 파악해야 해요.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심전세 앱에 접속 후 좌측 하단의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클릭하면 V월드로 연결되어 중개사무소와 중개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상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인지 꼭 확인하세요. 다음은 계약 서류 작성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불리한 계약 내용이 없는지 확인 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 가능한 집인지도 확인했다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문장을 계약서 특약사항欄에 기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계약 전,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 살펴봤으니 전세 계약 체결 후엔 안심해도 되겠죠? 안 됩니다. 잔금을 지급한 날 계약 당시에 없었던 근저당권이 생기거나 경매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집주인이 바뀌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앞에서 배운 것들 중 딱 3가지만 다시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로 근저당, 압류, 기존 세입자의 임차권 등기 등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변동 여부 재확인이 필요해요. 만약 다가구 주택이라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변동 역시 확인해 주셔야 해요. 다음으로는 건축물 대장 상 위반, 무허가 건축물 여부 재확인, 안심전세 앱을 통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재확인이 필요해요. 참 쉽지요? 지금까지 전세 계약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3편에서는 전세 계약 체결 후 그리고 전세 계약 종료 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후 첫 번째로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고 두 번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론 전세 계약 종료 시 첫 번째로 계약 해지 통보의 올바른 방식과 두 번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는 방법,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잔금 지급 후 이사를 하셨다면 바로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인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가급적 계약 시작일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는 계약이 시작되어야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이후 바로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곧장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추었다면 보증금을 안전히 지키기 위해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있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바로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허그가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이에요.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안심전세 앱과 네이버, 포스, 카카오페이, 시중은행과 전국 허그 영업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사가는 집을 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사는 집의 계약도 끝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만약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4-5개월 전에 미리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허그 보증에 가입했어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가 불가하니 꼭 계약 해지 통지를 늦어도 2개월 전까지 하셔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 세입자는 문자, 통화, 녹취, 내용 증명, 공시송달 등을 통해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의사표시는 세입자가 발송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해요. 따라서 도달 또는 발송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증명으로 계약 종료 통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는 등 종료 의사 통지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하여 꼭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종료 의사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 이사를 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게 돼요. 이 역시 허그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청구를 할 수 없으니 꼭 유념해주세요.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사유가 생기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할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완료 후 이사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무엇인가요? 이사를 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법률상 제도를 말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혹여 집주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전세 계약 종료 의사를 담은 공시송달을 회피하더라도 등기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빠르게 복습해볼까요? 주택시세와 적정보증금 확인하기, 건축물 대장 정보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집주인의 세금 체납 보증. 깡통전세가 뭐지? 깡통으로 만든 집인가? 혹시 깡통전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매물을 일컫는데요.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는 위험한 주택입니다. 최근 깡통전세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사고가 5년 새 169배가 증가하면서 이런 피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외에도 무자본 갭 투자, 하루차 전세 사기 등 사기 수법도 다양한데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격적인 계약에 앞서 임차주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추후 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주택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보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표제부에서는 건물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와 층수, 층마다의 면적을 알 수 있는데요.
표제부 우측 하단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니 꼭 확인해 봐야겠죠? 그 다음엔 갑구와 을구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압류, 압류, 가처분과 같은 등기사항이 표시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을구에는 부동산의 담보와 채무사항이 표시되어 있는데 저당권과 전세권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 제한이 있을 경우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잡혀있는 집이 마음에 든다면 선순위 채권의 금액만큼 주택 시세에서 제외하고 남은 돈이 내 보증금의 70% 이상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아파트가 전세 4억으로 나왔는데 선순위 채권인 담보대출로 1억이 잡혀있다면 주택 시세에서 1억을 뺀 남은 5억을 기준으로 하면 전세금이 80%로 위험할 수 있는 매물이겠죠. 여기서 궁금한 점, 매물의 시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의 종류와 기준 연도,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 중요한 정보들이 가득히 담겨있는 등기부 등본은 각 관공서와 지하철의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라면 100%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한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상품인데요.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 조건을 충족한 주택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보통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은 가입이 불가능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의 선순위와 후순위 채권의 합보다 주택 시세가 낮다면 주택을 팔아서 채권을 갚고도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각 회사별로 가입 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보증 수수료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어디고 보증 수수료는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비교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임차주택이 안전한지 확인하셨다면 계약 단계에서는 임차주택과 임대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선 계약서상의 주소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구분 소유되는 집합 건물의 경우 집원과 호실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주인 줄 알았더니 건물주가 아니었다? 이런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소유주와 계약하러 온 사람이 동일인인지 신분증을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하러 온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을 확인하고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임대인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금 지급 전 임대인과 통화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보증금, 월세 조건이 협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금 및 보증금을 입금할 경우 임대인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급 영수증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만일을 대비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보호를 위한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입주 및 전입신고일 전까지 근저당 등 제한 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설정하거나 압류, 가처분 등이 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 반환 및 중개보수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특약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대출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설정해두면 좋겠죠? 드디어 계약 완료! 이제부터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혹시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빠른 확정일자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 당일 신고하는 게 좋겠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 임대차 계약.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1인
5개 자치구에서 7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운영되며 1인 가구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시범 사업 이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지역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도 운영 중인데요.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보증금 납부가 곤란할 때 대출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 보증금 상담과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을 돕고 있습니다. 전화와 온라인으로 상담이 가능하니 임대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편하게 상담해보세요.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으로 깡통 전세 문제가 심각한데요. 돌다리도 두들기는 마음으로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서울시 전월세 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중한 나의 보증금 지키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